광주 전 남미래비전이 최근 광주 북구 프리마아트홀에서 담양군 식품명인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24일 광주 전 남미래비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담양군 식품명인 초청간담회는 담양군에서 활동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총 6명의 식품명인들과 광주 전남의 석학들이 만나 미식문화관광산업과 한식문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성주를 제조하는 양대수 명인을 제외한 5명의 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자로서는 추성주의 양재창, 엿강정의 류경훈, 진장의 고민견, 쌀조청의 송희용 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덕영 광주 전 남미래비전 공동대표는 담양을 대한민국 대표 한식 치유 미식도시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압도적인 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주나 강릉을 뛰어넘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를 목표로 담양군을 프리미엄 미식문화 특구로 변모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식품명인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유영군 식품명인은 담양군의 식품명인들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뛰고 있다며 담양 특히 창평면은 전통적으로 인재 배출에 요람이었던 교육명가로서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교육기관이 유치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서 관계 당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순애 명인은 슬로시티 담양과의 연계 발전 의견을 냈으며 안복자 명인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열린 담양군 식품명인 초청간담회에서는 향후 담양군 식품명인들의 의견을 모아 담양군이 식품명인들의 우수한 자원을 음식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결집해 지원할 것으로 양측이 결의했다. 발효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효학교에서는 이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항아리 없는 집이 없었지만 지금은 장독대를 가지고 장을 담그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장을 담그는 법과 그 장으로 여러 음식을 만드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제가 창업은 1990년도 초반에 창업을 해서 주겸을 직접 굽고 그 주겸으로 장을 만들어서 지금 내수 백화점이라든가 호텔 이런 좀 고급 시장에 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는 그 미식의 나라잖아요. 프랑스에 또 저희 장을 소개하고 있고 미국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생산의 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아직 만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저희는 고추장에 식혜가 쌀조청이 된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혜를 또 같이 하고 하게 됐습니다. 식혜와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그 아이템으로 밀어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 사업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던 건 미식 창의 도시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관광과 음식의 도시인 그 전남 그리고 담양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6분의 명인율을 보유하고 있는 담양은 더더군다나 음식과 관광 사업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청평 음식문화 특구와 그리고 명상센터를 크게 담양에 유치한다 이런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신임 본수께서 이 사업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까 그 한식진흥센터를 창립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청평 음식문화 특구와 연계돼서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미식관광, 힐링푸드 관광지로 하는 건 그 명상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고요. 창평이 우리나라 슬로시티 제1호로 지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제가 문화유씨 6대 종부인데 문화유씨 종갓집이 저희 창평 해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명인 창평에 계시는데
다 2세 이제 전수자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뒤에서 서버만 해주는 그런 입장들인데, 이런 것들을 미래비전을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전수자 분들하고 이렇게 더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저희하고, 이제 물론 저희는 이제 그 간판성은 있겠지만 조금 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사실 만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야 되죠. 이유가 첫째는 재료를 정말 좋은 거를 써야 되겠다. 육아는 찹쌀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수확이 많이 안 난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거기 산도 찹쌀이라고 해가지고 그 쌀로 육아를 만드셨었거든요. 사실 홍보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1등으로 나서서 저희 큰아들하고 시식용을 잔뜩 싣고 명함하고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 이름 있는 집 있지? 그리고 이제 해서 찾아오는 분도 있고, 품질에다만 신경을 쓰고 그 맛을 잃지 않게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품 유지하고 품질 관리하고 그런 걸 주로 하고요. 남편이 사회적인 것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유통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전라남 도에서 먼저 나서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2월 달입니다. 제가 한번 도청을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그 농식품 유통과를 찾아뵌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하기를, 이 전남도에서 이걸 우리 전라남도 조례로 빨리 이걸 좀 만들어서 이 명인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첫 걸음마입니다만은 보니까 전 선배님들 여쭤보니까 지원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단 어떤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선 순위를 좀 주겠다 이런 이야기만 행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원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빨리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전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아까 뭐 슬로시티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담양군이 아시아 최초 전남 4개군 슬로시티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초대 추진위원장을 했고 전남 4개군 대표회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관광과 또 음식 또 이런 게 병합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해서 그때 저는 이제 관광 분야로 많이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창평 쪽에서 이런 전국적으로 둘러봐도 한 지역의 명인이 5분이 이렇게 배출됐다는 지역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창평에도 어떤 명인 도시, 명인 마을이라는 명명을 행정으로부터 좀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받고 싶고, 또 가장 그게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명인관을 어떤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명인분들의 어떤 제품도 물론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음식이 기초가 되고, 우리 지금 여기 명인분들 계시지만 간장을 진장을 빼고는 기초가 조청입니다. 조청이 잘 만들어져야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미래의 꿈은 참으로 그 소스에는 모든 조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명인들 분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딱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긴 합니다는데, 되게 한식의 카테고리는 되게 먹는, 우리가 바로 먹는 그런 음식으로 많이 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유독 주류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명인들 제품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으로, 우리 담양의 명인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담양의 명인 특화 구역이라든지 그런 우리 담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설립을 할 수 있거나 또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담양은 어차피 그 관광 도시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면 조금 더 이런 우리 미래비전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식품명인들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명인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명인님이 제일 우려를 하셨던 게 지자체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강하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판단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저희를 응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여성분께서 말씀 주셨고요. 들으시면서 또 증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건전한 미래비전 교수님들께서 한 말씀씩 보태주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류한호 교수님. 제가 예. 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점차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해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점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뭐 사전에 예상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역시 이걸 하는데 이 관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관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일종의 가령 명인 특화구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인 특화구역에 단지 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구역에서 각 명인들이 또는 잠재적인 명인들, 앞으로 명인이 될 만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개별 명인이나 또는 개별 회사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이런 일들을 좀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순도 명인님 유네스코 등재하고서 저기 행사 하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으면은 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고 좀 더 고품질로 이것을
개선하고 또 응용된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전통은 또 재창조돼야 이게 전통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서로 간에 우리 명인들 사이에 좀 상호 네트워크가 좀 더 잘 되는 게 좋겠다. 그건 아까 무슨 타운 같은 걸 하면은 훨씬 쉽게 저 창평 가면 거기에 널찍한 그 좀 건물들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그 벌판 거기에다가 딱 저기 명인 타운을 하나 또는 음식 타운을 하나 만들면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저 담양 쪽에 공공 디자인 일종의 무슨 감독 비슷한 뭐 그런 일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건물을 그 창평에 이제 건물 이것저것 막 들어서고 있는 그 공간에 그냥 하나씩 그 돈 좀 몇십억 몇억 확보되면 건물 하나 짓고 말고 이런 식 하지 말고 좀 디자인 좀 크게 해서 여기다가 앞으로 여기다 어떤 구역별로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그 디자인 정도는 좀 해라. 그래서 거기서 건물도 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치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 또 서로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좀 도움 주고 이렇게 같이 커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이 품질 얘기 꼭 말씀하셨는데 품질은 어떻게든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 만들어서 이것을 고급스럽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가령 대표적으로 저런 경우 있죠. 막걸리 하나에 뭐 100만 원씩 하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개념. 제가 한 7, 8년 전에 일본을 한번 거기 쪽 정부 쪽하고 해서 같이 방문했었는데 그 동경에서 1시간쯤 떨어진 군마현에 가와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당시에 만들던 쌀이 한 가마 80kg로 치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히카리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모아서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최고급품들만 또 모아서 그거 가지고 800만 원짜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던 게 있었고요. 담양뉴스에서 일본의 그 딸기, 담양은 또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 생산 쪽을 한번 취재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저는 중간에 그쪽에 좀 같이 안내해 줄 사람 좀 어레인지 해주고 뭐 그런 것만 했습니다만은 가서 접근도 못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딸기 요거 한 송이에 한 6만 원, 황당하죠. 딸기 한 송이에 6만 원. 그런 딸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취재하려고 갔었는데 저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해서 접근을 못했던 그래서 시장에만 갔다가 왔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령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한과를 다루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한과 좋아해요. 제가 단 것을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혈당이 조금 올라가면 조심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과 일과 좋죠. 요즘에 단맛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를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한과에 들어가는 조청이 일반 지금 당뇨와 좀 다르다면 그래도 안내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좀 설탕과 어떻게 다릅니다라는 그런 좀 설명이 있으면은 훨씬 더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요즘에는 하도 그 당뇨에 대한 경고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싫어해요. 그래서 좀 그 문제를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일종의 그 제품으로 따지면은 조금 그 부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산품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개발하자. 그리고 이제 좋은 우리가 한식 메뉴를 개발하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요즘에 하도 오마카세 유행한다 해서 제가 일부러 광주에서 세 군데를 가봤어요. 점심은 5만 원, 10만 원, 저녁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전에 그 우리가 먹었던 그런 어떤 초밥 거기에 조금 약간 좀 고급화된 정도인데 일단 제가 그 외국인들을 모시고 우리 한식을 이렇게 쫙 차려진 완상 이렇게 모셔보면은 즐거워할 것 같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무슨 부담이냐면은 그분들 개념으로 이거 다 먹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반찬 남은 거요. 꾸역꾸역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식에 대한 이 음식의 양과 서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글로벌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는 외국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의 지금 이러한 그 제품들을 사가기에 매력이 있는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본에 관광을 갔다 오면은 뭐 이것저것 그 일본 그 과자들 양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와요. 그런데 과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면서 그런 걸 사가느냐? 왜 안 사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저 출장 다니면서 그 김포공항 가서 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우리 이런 저 한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좀 본 적이 제가 좀 찾지를 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우리가 있어야만 일단 글로벌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성의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전통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세대나 이제 그 윗세대는 사실은 전통성이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청장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외국인들은 사실은 지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는 조금 그 메뉴나 그런 조금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좀 가공 방법이나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떤가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원하시는 그 명인관이나 또 이제 명인 그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뭐 그 명인 마을 그 지령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한번 그 지자체나 그 도나 이런 데 같이 좀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도 전통 음식이라든가 이런 관련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되고 대량화되고 대중화되려면은 이것이 아마 과학적인가. 그래서 저는 그 관련 그 전문가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좀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대중화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량하고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거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준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전통을 고수하고 또 정말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그 의존해 왔던 것을 아마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된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문서 만들면서 그 각자 그 명인분들 홈페이지 있잖아요. 싹 들어가 봤습니다. 제일 비싼 것이 뭔가. 며칠 크게 올려면 그게 막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과도 뭐 9만 원, 12만 원짜리 뭐 있고 막 그러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 조성혜 명인님 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찾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본적으로 홍보 뭐 하려 그러면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저 맨날 뭐 하는 사람인데도 찾으려면 힘들고 그것이 그분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냥 쉬워야 툭툭툭 쉬워야 되는데 안 쉽더라. 그리고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진, 그 우리 사진에 이쁘게 찍어 놓으셨더구만요. 이쁘게 찍어 놓으시고 당연히 우리 교수님도 명희님도 그동안에 많이 노출된 게 언론에 뉴스에 노출된 게 워낙 양이 많으시고 이제 홈페이지가 제일 어지러운 것이 기순도 명희님 홈페이지가 가장 어지러운데 장점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데가 기순도 명희님 거더라고요. 제일 양을 과하게 실어서 뭔가 많이 잔뜩 있어 보여서 홈페이지 열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콕 찍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홈페이지 구성하는데 누군가 전문가들 좀 결합해가지고 여기서 만들려면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색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진 하나 뭐 이렇게 카피나 써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이걸 제가 여기도 막 드러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들어갔어 막 전통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 그것을 구매할 그것 때문에 꼭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사야 되는데 뭐 특징이 좀 딱 있으면 그걸 갖다 써먹고 싶은데 이 단어를 쓰고 싶은데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못 오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홍보도 말씀 주셨는데 잘 만드는 것은 어차피 명인이시기 때문에 그건 뭐 누가 뭐라 할 수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50대, 4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또 외국인들이 근데 홈페이지에 영어로 막 번역돼 가지고 하는 그게 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유 명인님 계신 그 명인 옆에서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진이며 뭐며가 아주 세트하게 탁 눈에 들어오게 작업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업체에서 그 농림부에서 지원받으셔서 만드시니까 그 딱 포맷이 똑같은지는 난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인기 있는 거 빨리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바로 쫙 정리가 돼야 이거 사고 싶어가 되는데 난 프리미엄 거로 사고 싶은데 막 5,000원짜리 막 이게 한거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잔뜩 보인 다음에 비싼 거 나오고 하니까 어지러워서 그 시스템이 좀 먼저 좀 구축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진도 그 기왕에 지원 받으실 상황이 되면 정말 그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뭐죠? 아까 그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규합 청소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하셨다고도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눈에 띄게 조금 차별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거가 몇 대선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느낌의 이미지들이 거기 홈페이지에 없어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이 소개도 없어서 난 놀랐습니다. 홈페이지에 놀랐어요. 상품만 있고? 네, 없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저건 매출짜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내가 몇 대 종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쫙 흔한 말로 기록으로 쫙 멋지게 쫙 정리도 돼야 딱 보고 와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끼면서 더 비싼 거 사고 싶을 텐데 홈페이지 자기 개인에 대한 뭐가 없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안 팔고 싶은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나 잘났어를 계획했으면 영어로 쫙 하고 또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보험이 있는 것 같구나. 아니면 그거 안 해도 매출이 몇억 대씩 몇십억 대씩 되시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농림부 지원받을 때 그 박스 포장 같은 거 막 이렇게 요즘에는 고급화 시켜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성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보성.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성의 그 녹차 같은 것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포장도 비슷하게 보여요. 아, 포장. 근데 그 추성주가 이 병 디자인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서 이거 20만 원 줘도 사겠네 막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 주시기에 또 비싸게 프리미엄급의 딱 보이게 이것은 프리미엄급이야라고 딱 구분도 해주시고 5,000원짜리 한과 몇 개 있는 거 그거하고 막 다 섞어놓고 뒤집박죽 이것보다는 딱딱 대비시키는 것도 마케팅상은 좋아 보이고 저 같은 아무도 우리 소비자가 대단한데 홈페이지만 보고 대단한데 저는 기순도 명예님 고추장 된장 먹거든요. 그것으로 대단해 그냥. 근데 그것이 홈페이지상에 홈페이지는 안 대단해. 뭐 이렇게 되니까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디자인 혹시 하시고 농협에서 지원받은 뉴스하고 업데이트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교감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소박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랍니다. 혹시 교수님들 참 좋으신 말씀들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만드는 데는 좀 타협이고 바꿈이지만 그런 행정적 절차랄지 홍보 절차랄지 그런 제품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해요.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지도층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좀 더 명예의 타이틀을 지켜나가면서 새롭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에 비그런 예로 순창에 가면 순창 고추장 단지가 있거든요. 순창 고추장 단지가 목적이 만들게 된 동기가 아주 굉장히 한 100여 호 이상이 고추장을 만들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난립이 돼가지고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 막 하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단지화를 하자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90년도에 이 당류 제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 지역에 가서 이제 유명세가 트고 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방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창평이가 명인이 5분이나 이렇게 됩니다. 6분이나.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구 같은 것이요. 플랫폼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를 빌려다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식품 제조 가공 기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빌려다 쓰고 다시 반환하고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고가의 기계들을 구입한다기보다도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서로가 교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또 홍보기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발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은 마무리를 하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늦게 오셨는데요. 우리 오주석 위원님 잠깐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 근무할 때 90년 초에 광주에 담양지점에 근무했습니다. 사실은 그 식품회사 그때 막 그 오정식품, 그 다음에 또 한과, 아마 우리 그때 안복자님이 그때 있을 것 같은데 담양이 상당히 괜찮은 이렇게 식품회사를 그때 알았고 사실 대출 요청이 오거나 이럴 때는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행원 출신인데 소금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승도 명님께서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린장지의 소유의 연계경장, 천일령, 제가 전국에 있는 그 식품회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소금 천일령을 납품을 해보면서 정말 식품회사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소금 천일령도 저희가 생산해서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계라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 천일령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선물 세트도 만들고 서구 현대백화점도 납품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이렉트 마케팅, 광주에는 Y마트, SM마트, 마음마트 이런 데를 제가 직접 봉고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뚫었어요. 그리고 관리도 해보고 또 하나로마트도 어렵잖아요. 세상에 거기는 한 박스를 주문하면 제가 직접 가지고 와야 돼요. 직원이. 택배로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60만 군인들이 1001명을 먹을 수 있도록 그제 다 정지행이었어요. 그것까지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또 일본 수출도 해보고요.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다. 결국은 아무리 제품을 많이 잘 만들어내도 개발은 어차피 이제 자체내도 할 수 있고 또 뭐 전문가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마케팅이잖아요.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식품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저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SNS 있으니까 유튜브하고 뭐하고 알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워낙 굉장히 체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 또 관련된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이 정말 좋은 식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자꾸 뭘 만들어요. 협약을 맺고 뭘 하자 하고 그리고 지나면 사진 찍고 끝나버리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비이비해졌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첨단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을 첨단에 있는 기업들을 한 20군데를 다니면서 몇 년 전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애로사항 은행에서 했던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애로사항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가서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일들을 같이 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광주는 미래비전의 교수님도 계시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저같이 실무 경험과 은행에서 경험 또 이런 경험들이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담양군 식품병인 초청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